그럴까 싶어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로 워낙 정신이 없기도 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땐 미처 몰랐죠. 그 결혼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진 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달거리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전날과 똑같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려줬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제도 제육볶음 아니었어? 아, 미안, 여보. 내가 오늘 허리랑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봤어. 그래도 양념을 간장으로 해서 맛 좀 다를 거야. 한번 먹어봐. 어쨌든 똑같은 제육이잖아. 나 병원에서 응급 뛰고 들어온 거 몰라? 누가 밤 꼬박 쓰고 들어온 의사 남편에게 이따위 밥상을 차려줘. 내가 오냐 하니까 웃어 보여? 남편은 수저를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봐서 깜짝 놀랐죠. 여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니까. 근데 얘기가 왜 당신이 웃은 내 마음에 그렇게 올라가?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몸이 뭐가 안 좋아? 어디 봐봐. 너 나 의사인 거 알지? 꾀병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은 그대로 우악스럽게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진찰한답시고 몸 이곳저곳을 마구 만져댔죠.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왜 이래, 진짜. 당신 미쳤어?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남편의 눈이 돌변한다 느낀 순간 뺨에 불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남편이 저를 때린 거였죠. 폭력이라고는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회초리로 맞은 게 전부였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면 눈물도 흐르지 않더군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뺨을 감싼 채 멍하니 그렇게 묻자 뒤늦게 남편도 아차 싶었나 봐요.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허겁지겁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지금 응급 뛰고 밤새고 들어와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밀쳐낸다는 게 그만. 당신 괜찮아? 어디 봐봐. 남편은 바로 냉동실로 달려가 얼음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뺨에 대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방금 저를 때린 사람과 동인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진짜로 밀쳐내려고만 했는데 소리 잘못 나간 거야. 용서해줘.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실수였겠지. 다신 안 그런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으로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남편의 본 모습이란 걸요. 다신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걸핏하면 제게 손을 올렸어요. 국이 식어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베란다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서 남편이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는 이유도 참 다양했어요. 매일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공포로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어요. 친정부모님은 그렇게 끈끈한 사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괜한 일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나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친구나 이웃들에겐 남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피해자일 뿐 부끄러울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남편한테 맞는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더군요. 홀로 속만 끓이던 저는 남편의 폭행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폭력 성향을 이미 알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걔 버릇 난 못 준다고. 첫 번째 마누라한테도 그러더니 너한테는 결국 그러는구나. 내가 면목이 없다 하며 골개를 떨구셨어요. 전 배신감에 몸소리쳤죠.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언지를 안 해줬어요.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런다고 했어. 너는 다르다고. 진짜 사랑하니까 절대 안 때릴 거라고. 부탁한다 아가. 부디 길 사랑으로 감싸주렴. 불쌍한 애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꼭 의사가 돼야 한다고 너무 압박을 줘서 그렇게 삐뚤어진 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사는 저는 불쌍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감싸주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길로 시가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평생 남편에게 맞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애가 없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사진을 찍고 병원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렇게 증거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혼할 때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틈날 때마다 때렸고요. 다음 날이면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마치 블랙 코미디 같았죠. 게다가 그 즈음 남편은 술을 마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들어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소주 반잔을 꼭 곁들였죠. 술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했다가 맞은 뒤로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속으로 이혼에 대한 의지만 불태웠죠. 그렇게 조금씩 변호사도 알아보고 소송 공부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 부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키야, 너 남편하고 별일 없지? 부원장님은 대뜸 저와 남편의 사이가 어떤지를 물었어요. 혹시 제가 맞는다는 게 어디 소문이라도 나는 건가 싶어 가슴이 덜컹했죠. 하지만 원장님이 꺼낸 얘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정혜 말이다. 요즘 일도 잘 안 하고 계속 밖으로 싸돌아다녀서 걱정이었는데 미용실 애들 말로는 네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걸 누가 봤다고 해서. 기가 막혔어요. 저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제 친구와 바람이 나다니.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망가뜨린 걸 용서해줬더니만 이젠 제 남편까지 빼앗다니요. 부원장님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바로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대뜸 만나자고 하니 본인도 눈치를 챘는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번에도 친구가 울며 불며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생각보다 더 파렴치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가 본 부인이고 제가 바람핀 상간녀가 된 기분이었죠. 오빠가 먼저 나한테 홀딱반에서 쫓아다닌 거야. 나 몇 번이고 거절했어. 근데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손 그거 망가뜨린 것도 용서해줬는데. 참나,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니? 그래서 너 지금 뭐 불구됐어? 파란 쪽 못 쓰니? 잘만 살고 있잖아. 적당히 좀 해. 뻔뻔한 친구의 텐더에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런 쓰레기를 그래도 그동안 친구라 생각하고 만났다니 너무나 후회스러웠죠. 한정혜, 네가 내 친구였던 적이 있긴 한 거니? 하, 친구? 난 너 친구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네가 미용실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손님도 선배들의 사랑도 전부 다 빼앗아갔으니까. 그래도 난 결국 너 쫓아내고 그 모든 걸 돌려받았어. 너도 분하면 네 능력껏 네 남편 다시 찾아가든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친구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그런 친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내 남편이랑 바람핀 거 후회 안 해? 나한테 사과 안 할 거야? 친구는 그런 제가 가짜 타는 듯 비웃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오빠랑 나는 그저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을 뿐이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오빠 너랑 이혼하려고 계속 각재고 있었어. 두고 봐. 이제 곧 내 남편 될 테니까. 친구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친구가 참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의사라고 제 남편이라고 탐을 내는 게 심했죠. 남편의 본 모습을 폭로할까 했던 저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건 제가 아니라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를 만나고 온 정혜가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당신도 어차피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할게. 나 정혜 사랑해.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내미는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갔죠. 당장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제3분할 받은 게 꽤 컸어요. 고심 끝에 저는 그 돈으로 죽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죽집에서 오래 일했던 만큼 뭘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빠삭했으니까요. 전에 일했던 죽집 사장님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가게 위치 선정부터 내부 인테리어, 경력 있는 주방 이모 소매까지 전부 도와주셨죠. 마침내 제 가게가 첫 영업을 개시한 날, 저는 기업 축하 화분을 들고 온 사장님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무슨, 이제 밤마다 그만 울고 앞으로는 웃어. 알았지? 제가 가게를 준비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걸 눈치챘던가 봐요. 하긴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봤는데 그걸 모를 수가 없었겠죠. 사장님의 위로 아닌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가 봐요. 남편에게 맞으며 산 지난 세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한 그 세월이 너무나 아팠어요. 결국 저는 개업 첫날부터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사장님은 말없이 그런 제게 어깨를 빌려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열심히 가게 일에만 매달렸어요. 인근에 병원은 없어도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제법 장사가 잘 됐죠. 아무래도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달려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자꾸 저희 가게로 오시면 사장님 가게는 어떡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없어도 직원들 있잖아. 잘만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 언젠가부터 사장님은 아예 저희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됐다고 말해도 도무지 듣질 않았죠. 자연스레 사장님과 같이 일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점점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문득 오래된 노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이러다 정들겠어요. 사장님이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같이 느껴져요. 그냥 가볍게 농담한 건데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남편 하든가. 네? 사장님도 무슨 그런 농담을. 농담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이제 스키시 사장도 아닌데 언제까지 사장님 할 거야? 그냥 여보라고 해. 자기라고 해도 좋고. 사장님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장난기가 하나도 없었죠. 가슴이 누가 돌이라도 던진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뜻은 지금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바보야. 안 그러면 내가 내 가게 냅두고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어. 믿을 수 없게도 그 한마디에 사장님이 확 남자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겁도 덜컥 나는 게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 생각이 나서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사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만 한 채 같이 살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은 꽤 부자였어요. 운영하고 있던 죽집도 건물 전체가 통째로 본인 거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판사에 어머니는 변호사인 법조인 집안 아들이었죠.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글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난 건데 뭐하러 말을 해, 창피하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드라마 속 재벌 주인공이나 할 법한 말을 제 남편이 하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제게 참 다정다감했어요. 알바생 때부터 오래 봐왔던 대로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참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길러준 시부모님 역시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혼녀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독여주셨죠. 그렇게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오픈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대뜸 들어와 자리에 앉더군요. 손님,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요. 밖으로 나와 손님을 내보내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손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상간녀이자 배신자 정혜였거든요. 화장도 제대로 못한 쌩얼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에 대번에 눈치챘죠. 전 남편이 정혜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걸요.
하지만 정혜는 끝까지 그걸 감추려 가더군요. 오히려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떠들어댔어요. 이 가방 돈 있어도 못 사는 거 알지? 근데 우리 남편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사다 준 거야. 진짜 어쩜 그렇게 다정한지 몰라.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생일인 글쎄? 미안한데 내가 좀 바쁘거든? 곧 장사 시작해야 돼서. 딱히 용건 없는 거면 그만 가줄래? 듣다 못해 저는 정혜의 말을 끊어내고 일어서려 했어요. 그러자 정혜가 그래. 의사 남편하고 헤어지고 먹고 살기 빡세겠지. 이해해. 아, 너 재혼했다며. 남편도 죽집 하는 사람이라던데 맞아? 하면서 갑자기 제 남편 얘기를 꺼내더군요. 의사 만나다 갑자기 죽집 사장이라니. 너무 격 떨어지는 거 아니니? 하긴 이제 네 분수에 맞는 상대를 만난 것 같기도 하다. 제 욕을 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욕을 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대로 친구 앞에 놓인 찻잔을 집어 던져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당신 벌써 오픈 준비 다 한 거야? 미안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게 세입자가 월세 좀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 남편은 갑자기 수상쩍을 정도로 길게 말을 늘어놨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대뜸 오더니만 시부모님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조만간 건물 하나 더 넘겨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받지 말까봐. 말이 좋아 건물주지 관리하는 것도 일이야 일. 아, 다음 달에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 개업 20주년인 거 알지? 같이 내려가서 축하해드리자. 당신 어찌나 예뻐하는지 얼굴 좀 보여달라고 난리야. 처음엔 남편이 왜 이러나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정의 얼굴을 보고 눈치챘죠. 남편이 일부러 일어나는 걸요. 저는 씩 웃으면서 정혜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아꼈다 이만 가줄래? 그리고 우리 남편 그냥 죽집 사장 아니야. 부모님은 판사의 변호사고 본인은 건물주거든. 누가 재혼을 전 남편보다 격 떨어지는 남자랑 하니? 그건 너나 그렇겠지, 안 그래? 정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문을 열어주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했죠. 그러자 씩씩대며 나가버리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착잡했어요. 맞고 사는 게 분명해 보였는데 자기의 불행을 제 불행으로 달래려 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전 남편도 정혜도 다 잊으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의료사고 소식이었죠. 그렇게 술 좀 끊으라고 했는데 기어이 만취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 제대로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지인에게 건너 들으니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고 하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이 가여웠는데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때 미처 몰랐어요. 그 불똥이 제게 튈 줄은요. 그 소식을 들은 지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정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전 남편과 함께였어요. 둘 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허름한 옷차림에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지 찌든 몸 냄새까지 정말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게에 들이지도 않고 무슨 일로 왔냐 물으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글쎄, 이혼할 때 줬던 위자료를 돌려달라지 않겠어요? 전 남편은 다 들었어. 네 새 남편 건물주라며.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던 거 모를 줄 알아? 서로 바람핀 건 비정파정인데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 줘야 돼? 당장 내놔! 하면서 화를 냈어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또 주먹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런 전 남편에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주먹을 휘둘러줬죠. 개소리 그만하고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전 남편은 남편의 위압적인 행동에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정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뭘? 이 인간이 집 마누라 앞에는 쓰레기인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몰랐을 리 없잖아. 근데 왜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 안 했어? 더는 자기가 맞고 산다는 걸 감추지 않더군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저한테 따지는 걸 보니 기가 막혔어요.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얘기 해줘야 하는데? 뭐? 난 분명히 그날 너한테 기회를 줬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뻔뻔하게 나왔던 건 너야.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는 거야? 나도 똑같이 당하라고? 글쎄, 이 인간이 너한테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지. 거짓말하지 마. 너 복수한 거잖아. 내가 네 손 망가뜨렸다고. 네 남편 빼앗아갔다고 복수한 거잖아. 내가 왜? 난 오히려 네가 대신 쓰레기 치워서 살았는데. 고마워. 덕분에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이혼해서 건물주 남편 만날 수 있었거든. 정혜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법조계 사람들인 거 알지? 경찰 불러서 신고하고 수송 걸기 전에 당장 둘 다 내 앞에서 꺼져. 그러자 전 남편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싹싹 빌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애썼습니다. 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쪽방천전하며 살고 있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친구랑 같이 사업했는데 그것도 쫄딱 망해버리고 빚만 수억이야.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나 좀 살려주라. 참 이상했어요. 같이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무섭고 거대해 보이던 전 남편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더군요. 당신 참 양심도 없다. 당신한테 맞고 살았던 나한테 예정이라는 게 남아있겠어? 복수할 새도 없이 이렇게 알아서 망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더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도 당신 마누라도. 전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를 대신해 그런 두 사람을 쫓아내줬죠. 그 뒤로 건너 듣자 하니 짐승만도 못한 두 남녀는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정혜는 다시 미용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전 남편은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둘 다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현재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예쁜 딸과 멋진 아들도 얻었답니다. 거의 바로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신혼다운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 넷이서 복작복작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전 남편과의 상처뿐이던 과거를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빨리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저랑 둘이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애들 듣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 저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져서 좋아요.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엔 제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길고 긴 터널에도 끝은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